이번 시간에도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메서드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교재에 있는 모든 메서드를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부분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용하는 메서드들의 이름이나 메서드의 사용법들을 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런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런 해당하는 기능들을 잘 찾아서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아규먼트를 몇 개를 전달해야 되고 아규먼트는 무슨 값으로 전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메서드를 호출할 때 메서드를 찾고 메서드를 문서를 보면서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은 저희가 점심시간 직전에 사용했었던 그 파일을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셀을 새로 하나 추가할게요. 코드셀 추가를 하셔서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MSG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저장을 할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써볼까요? 파이썬 아닌가요? 네. 파이썬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공부합시다. 네,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들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보통 단어들이 공백으로 나눠져 있죠. 그죠? 뭐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언어들이 단어와 단어를 공백으로 구분해서 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중국어는 약간 좀 예외인 것 같아요. 중국어는 공백 없이 그냥 쭉 그냥 한자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영어나 한국어나 또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공백들이 쭉 있죠. 그래서 보통 그 단어들을 구분할 때 가장 쉽게 단어들을 구분하는 게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의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들을 잘라내면 그러면 단어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말은 어근과 그 다음에 어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붙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를 공백으로만 구분해도 쉽게 잘라낼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이 어떤 데 사용이 되냐면 뭐 단어 분석이나 뭐 현재 이슈가 되는 트렌드가 되는 어떤 키워드들을 분석한다거나 그런 거를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 중에서 문자열을 잘라주는 기능이 있어요. 문자열을 잘라주는 기능이 뭐가 있냐면 메시지 점 하시고 그 메서드 이름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 셀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셀을 실행하지 않으면 MSG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하더라도요. 그 코드 추천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트릭이긴 한데 이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셀을 먼저 한번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MSG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MSG라고 하는 변수에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점 이렇게 하시면 힌트를 보여줘요. 이게 트릭이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메서드 이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수를 만드는 코드를 먼저 실행하고 변수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변수 이름 점 이렇게 하면 그 변수가 스트링 타입이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만약에 그 변수가 리스트이면 리스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들을 보여주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해 볼 메서드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자,
문서를 볼게요. 문서를 보시면 아규먼트가 몇 개가 있는 형태인가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는 형태예요. 첫 번째는 SAP라고 하는 아규먼트인데 기본값으로는 none이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맥스 스플릿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두 번째 아규먼트인데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지만 그 두 개의 파라미터는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메서드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그 설명을 보면 리턴해 준대요. 리턴해주고 무엇을 리턴한대요? 리스트를 리턴한대요. 리스트를.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냐면 서브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의 일부란 뜻이겠죠. 서브스트링들의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설명이 SAP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SAP 아규먼트에 있는 값을 사용해서 그 SAP가 세퍼레이터 문자열을 잘라주는 구분자란 뜻이에요. 문자열을 잘라주는 구분자로 separate SAP라고 하는 아규먼트에 있는 값을 사용해서 문자열들을 자르고 그 자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준대요. 자, 무슨 얘기냐? 사용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문서를 보고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써도 되겠구나. 그리고 얘를 저장할 수 있겠죠. 결과값은 리절트라고 그냥 할까요? 자, 리절트에는 뭐가 저장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까 우리 문서를 보면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절트는 출력해 보면 리스트일 거예요. 자, 출력해 볼까요? 출력하시는 방법이 프린트, 리절트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 줄이기 때문에 마지막 줄인 경우는 프린트를 생략하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내용이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대괄호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대괄호로 끝났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출력문을 보시면 얘는 리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의 원소들, 리스트의 아이템들은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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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자,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분이 되냐면 공백. 공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페이스 한 칸, 이것도 공백이고요. 그 다음에 탭도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공백 한 칸이 아니라 한번 얘는 탭을 써볼까요? 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갔죠? 요 사이를 탭으로 늘려보세요. 탭도 공백으로 취급을 합니다. 탭도 공백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러니까 줄바꿈도 공백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공백으로 구분한 예, 자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탭이 들어갔는데 정말로 탭도 잘라주는지 보죠. 네, 잘 잘라주고 있죠. 그죠? 파이썬 여기까지 잘라줬고요. 참이라고 잘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물음표까지도 잘라요. 왜 그러냐면 공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공백 들어가 있죠. 공백이 두 칸 들어가 있는데 얘는 탭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잘라줬고 그 다음 여기도 잘랐고 여기도 잘랐어요. 이렇게 스페이스나 탭이나 엔터와 같은 공백으로 잘라서 문자열들을 잘라서 그 잘린 문자열들 리스트를 리턴해주는 함수가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서 이용할 수가 있냐면 어떤 키워드 분석, 뭐 신문 기사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연설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 연설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대학교 강의 어떤 그런 연설문 같은 데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할 때 일단 그 문장을 혹은 뭐 연설문을 이렇게 공백으로 잘라서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고 그럼 그 리스트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지 단어들이 등장하는 카운트를 셀 수가 있겠죠. 예, 개수를 셀 수가 있으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볼 수가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뭐 대통령 연설문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뭐 이런 것들. 예, 뭐 그런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자, 이거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고요. 아규먼트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데이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이 2025년 4월 오늘 29일이죠. 보통 그 날짜를 표시하는 문자를 만들 때 연월 일을 대쉬나 혹은 슬래시로 구분해서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대쉬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표기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만약에 대쉬로 문자열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문자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스플릿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리절트라고 할게요. 데이트 스트링 점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아규먼트 이름 중에서 SEP라고 기억나세요? SEP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대쉬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리절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연도에 해당하는 문자열만, 월에 해당하는 문자열만, 그리고 날짜에 해당하는 문자열만 잘라줬죠. 그러니까 SAP 스플릿 메서드에서 이 SAP라고 하는 아규먼트의 의미는 무엇으로 문자를 자를 거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SAP 파라미터는 구분자예요. 구분자. 세퍼레이터 문서 설명에 세퍼레이터 이렇게 있어요. 세퍼레이터. 전체 문자열을 단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자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그때는 아규먼트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전달해 주게 되면 그 해당하는 그 단어 그 세퍼레이터로 구분해서 구분된 문자열들을 주게 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희가 나중에 그 CSV라고 하는 파일 형식을 저희가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CSV라고 하는 형식의 파일들은 데이터들이 쉼표, 그러니까 콤마로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파일을 CSV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SV 파일에는 문자열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문자열들이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냐면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은 홍길동인데 국어 점수 100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90점, 그 다음에 뭐 수학 점수 80점, 뭐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내용을 봐야 되겠죠. 앞에 있는 1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뒤쪽에 있는 100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거는 그 CSV 파일의 설명을 봐야 되고요. 여기서는 제가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얘는 번호, 얘는 이름, 여기는 세 과목의 점수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저장하는 거를 CSV라고 얘기를 하는데 CSV는 뭐의 약자냐면 콤마 separated values
쉼표로 구분된 값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쉼표로 구분된 값들을 저장한 그런 데이터 파일을 CSV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오라클 공부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을 만드실 때 테이블에 CSV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테이블에 인서트하고 반대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CSV 파일로 엑스포트 그러니까 저장하고 이런 것도 아마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저장되는 형식이 이런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쉼표는 단순히 이 문자열에서 값들을 구분하는 용도, 세퍼레이트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값들은 뭐예요? 1, 홍길동, 100 이런 문자열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나누시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플릿 함수를 이용하면 세퍼레이터를 뭘로 사용하면 되겠다? 쉼표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냥 바로 이렇게 할까요? CSV 언더스코어 스트링 점 스플릿 그리고 SEP 파라미터에 뭘 주면 돼요? 쉼표를 주시면 돼요. 자, 결과값 출력해 보시면 여기서는 굳이 제가 변수에 저장하지 않았어요. 저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스플릿은 리스트를 리턴해 주죠. 그러니까 얘가 리턴 값이 있겠죠. 이 메서드의 리턴 값을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것도 그 파이썬 노트북의 기능 중에 하나죠. 파이썬 노트북에서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은 프린트문을 쓰지 않아도 출력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스플릿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을 자동으로 출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코드셀처럼 변수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단순히 출력만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해요. 어때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눠져 있죠. 스플릿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점심시간 직전에 했었던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메일 주소 있었죠. 이메일 주소에서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 있는 문자열, 뒤쪽에 있는 문자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각각 출력을 해봤죠. 그죠? 자, 이거를 위에서는 전 시간에서는 우리가 find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골뱅이라고 하는 문자가 문자열에서 몇 번째 인덱스에 나타나는지를 찾았고 그래서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인덱스 앞쪽에 있는 문자열 그리고 인덱스 뒤쪽에 있는 문자열을 나눠서 구분을 하니까 이메일 아이디와 이메일 도메인을 각각 찾을 수가 있었죠. 자, 똑같은 기능을요.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 1분 정도 드릴게요. 만약에 길동, 골뱅이, 뭐 네이버닷컴 이런 주소가 있었어요. 자, 무엇을 하시냐면 문자열 이메일에서 이메일 아이디와 도메인을 구분해서 출력해 보세요. 이번에는 find 함수를 이용하지 마시고요. 골뱅이가 있는 인덱스를 이용하지 마시고 스플릿 함수를 한번 이용해요. 똑같은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메일을 잘라줘요. 자르는데 자르는데 세퍼레이터는 무엇을 구분으로 자르냐면 무엇을 구분으로 자르면 될까요? 여기서는 골뱅이. 골뱅이를 구분으로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은 리절트는 리스트가 될 거예요. 어, 이 결과값을 따로 출력하지 않을게요. 이 결과는 아마도 리스트가 될 텐데 리스트에는 돈이라고 하니군요. 중요하진 않아요. 네. 길동.홍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하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문자열.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리턴해 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출력해보고 싶은 게 얘 따로 출력하고 얘를 따로 출력하고 싶은 거죠. 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리절트에서 인덱스 0번.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프린트. 리절트 1번. 이거는 뭐예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원소.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됐죠.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주는 그런 코드들이더라도요. 여러 가지 다른 메서드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메서드가 있으면 이런 메서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때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것들을 어, 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십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스플릿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자르고 잘려진 문자열들에서 원하는 문자열들만 찾아내는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메서드는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일단 사용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떤 문자열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문자열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joi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join은 아규먼트로 이터러블 타입을 써요. 여기도 설명이 나오고 있네요. 이터러블을 써요. 이터러블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자열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가장 대표적인 이터러블 타입이 리스트죠. 그래서 리스트와 같은 것들을 조인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터러블의 아이템들을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첨가하다, 합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 이 메서드를 호출한 문자열이 있을 거예요.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스트링으로 연결한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조인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스플릿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인은 예를 들어서 슬래시가 있어요. 점 그리고 조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인 그리고 조인에는 뭘 넘긴다? 이터러블 반복 가능한 타입. 반복 가능한 타입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리스트. 자, 여기를 2025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월 04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고요. 29라고 하는 문자열을 주시는 거예요. 결과 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릿과 반대죠. 스플릿은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 슬래시로 잘라서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겠다가 스플릿이고요. 반대로 조인은요.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의 아이템들을 무엇으로 조인을 호출한 문자열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025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죠. 그거를 얘로 join. 그 다음에 04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죠. 그거는 그 다음에 얘로 join. 그리고 마지막에 29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여기에 다른 문자열을 주면 다르게 조인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슬래시 대신에 대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있을 거고요. 쉼표를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쉼표로 연결하겠다. 점, 조인 이렇게. 그리고 안에다가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쌤, 그다음에 뭐 스컷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홍길동 세 개의 문자열을 뭘로 연결해 준다? 쉼표로 연결해 준다. 그래서 쉼표로 연결된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어 준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문자열 대체입니다. 대체인 경우에는 요번에도 메시지 이렇게 할까요? 메시지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뭐 hello 이렇게 할까요? 전부 다 쉼표로만 할까요? 할게요. 파이썬 이렇게 하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파이썬 숫자도 뭐 이렇게 넣어볼까요? 물론 숫자가 아니라 1, 2, 3, 4, 5라고 한 5개의 문자지만 일단 실행하면 MSG라고 하는 그 변수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점 하면 메서드 이름들이 쭉 힌트를 주니까 사용하기가 쉬워져요. 자, replac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replace를 볼게요. replace를 보시면은요. 아규먼트가 old, new, count라고 하는 세 개의 아규먼트가 있고요. 세 개의 아규먼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디폴트 값은 count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반드시 몇 개는 아규먼트를 넘겨야 돼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반드시 아규먼트를 넘겨야 돼요. count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에는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넘겨도 되고 안 넘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old와 new라고 한 두 개는 넘겨야 돼요. 자, 메서드를 보면 리턴한대요. 카피를 리턴한대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리턴하는 거니까 원본 문자열이 변경이 되지는 않고 원본 문자열을 바꾼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해주냐면 old를 new로 replace 교체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자열의 복사본을 리턴을 하고 원본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카운트는 설명을 보면 몇 개까지 리플레이스 할 거니.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열이 여러 번 나오면 똑같은 문자열을 한 번만 리플레이스를 할 건지 아니면 나오는 문자열은 전부 다 리플레이스 교체를 할 건지라고 하는 거고요. 카운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디폴트 값이죠. 카운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여기 설명이 모든 등장하는 문자를 다 바꿔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등장하는 문자를 다 바꿔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MSG라고 하는 문자에 등장하는 쉼표를 콜론 두 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자, 어떤 문자열이 됐어요? 헬로우와 파이썬 사이에 쉼표가 있었죠. 쉼표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요? 콜론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string 점 replace old new는 스트링에 등장하는 old를 old 문자열을 뭘로 바꿔준다? new로 대체한 문자열을 리턴해준다. 그런 여러 번 등장하면 이 old가 즉 이 쉼표가 여러 번 등장하면 전부 다 대체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실 때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문서 작성하실 때 찾기 바꾸기 기능 있죠. 어떤 문자를 찾아서 그 문자를 새로운 문자로 바꾸기 이런 기능 있잖아요. 그때 바꿀 때 하나씩 바꾸기, 모두 다 바꾸기 뭐 이런 기능들 있지 않아요? 그때 모두 바꾸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능이 replace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plac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똑같은 문자열, 여기 MSG가 있죠. 똑같은 문자열이 있는데, MSG, 요거예요. 똑같은 문자열이 있는데, replace를 할 거예요. 똑같이 쉼표를 이번에는 대쉬로 바꿀게요. 대쉬로 바꿀 건데, 자, 제일 마지막 아규먼트. -1 대신에 한 번이라고만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쉼표만 대쉬로 바꿨고요. 나머지 쉼표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남겨져 있죠. 이게 카운트의 의미입니다. 올드를 new로 대체할 때 몇 번 바꿀 거냐. 몇 번 바꿀 거냐예요. 그래서 얘는 string replace old new 그리고 count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때는 스트링에 등장하는 old를 new로 몇 번 카운트 번 대체합니다. 쉼표를 대쉬로 몇 번만 한 번만 대체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것만 대체한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2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헬로 첫 번째 쉼표와 두 번째 쉼표까지는 대체가 되고요. 나머지 쉼표는 대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기능을 할 때 카운트까지를 주시면 됩니다. 카운트의 기본값은 얼마라고요? 카운트의 기본값은 문서 보시면 돼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카운트의 기본값은 문서에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서에서 -1은 무슨 의미다? 전부 다 대체하겠다. 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대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1은 전부 다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런 것들은 문서를 보시면 돼요. 문서를 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도 종종 사용이 돼요. 리플레이스와 스플릿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떤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냐면요. 어, 단어 분석할 때요. 어떤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를 분석을 할 때 단어에서 구두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마침표, 그다음에 물음표, 느낌표, 쉼표 이런 것들을 구두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두점들은 단어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어떤 연설문에 혹은 어떤 문장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셀 때 이 구두점, 물음표나 마침표와 같은 구두점들은 다 제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백으로 단어와 단어들만 구분해서 그 워드 분석을 하게 돼요. 단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플레이스와 스플릿을 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물음표를 비어있는 문자열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마침표도 비어있는 문자열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스플릿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활용이 되겠죠. 메시지를 다시 좀 바꿀게요. 여기서 메시지를 이렇게만 만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구조점이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안녕?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안녕 하세요 하고서 느낌표 할 수 있겠죠. 헬로우, 표를 넣을 수 있겠죠. 하이썸, 마침표를 쓸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에는 물음표, 느낌표, 쉼표, 그리고 마침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구두점들이 들어갔어요. 자, 메시지에서 replace를 할게요. replace. 자, 우선 무엇을? 물음표가 몇 번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비어있는 문자열. 자, 여기에 공백도 없어요. 공백도 없이 그냥 빈 따옴표만 주시는 거예요. 결과 뭘까요? 어떻게 됐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물음표만 사라져 버렸죠. 맞아요? 사라져 버렸죠? 자, replace의 결과는 무슨 타입? replace의 결과는 뭐예요? 리턴 값은 뭐예요? 문자열이죠. 맞아요? replace의 결과값이 문자열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replace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느낌표를 이렇게 하겠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볼까요? 뭐까지 사라졌어요? 느낌표까지 사라졌어요. 자, 요것도 잘 봐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MSG가 타입이 무슨 타입입니까? 문자열 타입이죠. 거기에서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근데 replace는 무엇을 리턴해줘요? replace는 문자열을 리턴해줘요. 그죠? 그럼 이 결과값이 뭐란 얘기예요? 이 결과값도 또 뭔가요? 스트링이죠. 스트링에서 점 하면 메서드를 호출할 수 죄송합니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결과도 스트링이기 때문에 다시 점 하면 그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런 방식을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식을 연쇄 호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place가 스트링을 리턴해 주니까 다시 점을 하면 그 리턴된 문자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점을 하면 이 두 번째 replace가 리턴해 주는 문자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쉼표를 비어있는 문자열로 만들겠다. 그러면 또 뭐가 사라졌어요? 쉼표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또 replace 하겠다. 나침표를 비어있는 문자열로 하겠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모든 구조점들은 다 사라져 버렸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하시는 거예요. 스플릿의 기본값은 공백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공백으로 구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단어들만, 구조점은 제외한 단어들만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메서드, 연쇄, 호출 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서드를 계속해서 호출한다. 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호출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리플레이스 알려드렸고 스플릿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사용되는 메서드 중에 하나가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트립은 이렇게 뭐 벗겨내는 거예요. 뭔가 제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제거하는 건지를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센텐스라고 할게요. 문장이라고 할게요. 자, 문자열인데 여기 공백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hello, hi, song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 공백이 막 들어가 있어요.
몇 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웹 스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웹페이지에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들을 검색해가 쫙 긁어가지고 웹페이지를 쭉 이렇게 검색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웹 스크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웹 스크롤링을 하다 보면 문자열을 딱 읽어왔는데 그 문자열들이 이상하게도 공백들이 필요 없는 공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공백들을 앞쪽이나 뒤쪽에 있는 공백들을 제거한 어떤 문자열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모든 공백들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단어와 단어를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공백들까지도 지워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앞쪽에 있는 공백이나 뒤쪽에 있는 공백들은 의미가 없지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는 공백들은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공백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일단 센턴스를 먼저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라고 하시고 센텐스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된 곳을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드래그를 해보시면, 여기 공백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시고요. 뒤쪽에도 공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공백들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공백들을. 어, 그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스트립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스트립을 알려드릴게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문자열 변수 점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메서드를 찾으시면 돼요. lstrip이라고 합니다. lstrip. 메서드 이름을 보면 메서드 이름은 lstrip이죠. left strip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eft strip. 결과를 보시면 얘가 무엇을 하는 건지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두 번째 출력문 보세요. 두 번째 출력문 보시면은요. 쭉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해보시면 뒤쪽에는 여전히 공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어디 있는 공백은 지워졌어요? 문장에서 왼쪽에 있는 공백은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문장에서 왼쪽에 있는 공백만 지워졌어요.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없으시죠? L 스트립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right 스트립도 있지 않을까요? R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R 스트립이라고 하는 거는 right 스트립이에요. right 스트립. 실행해 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거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출력이 같은 게 아니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센턴스를 그냥 출력을 했을 때는 왼쪽에도 공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쓸데없는 공백들이 있었어요. R 스트립을 했을 때는 왼쪽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공백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삭제가 됐어요. 이게 R 스트립, right 스트립.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를 하시면 실제로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시면 여기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여기도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여기 공백이 있는데 여기는 공백이 없어요. 이제 끝났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모든 공백들을 지울 수가 있어요. 센턴스 점 그냥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이것도 호출 이렇게 하시면 여기 드래그 해볼까요? 네,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삭제가 된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공백도 사라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공백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스트립이 지워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스트립이 지워주지 못하는 거는 문장 중간에 있는 이런 공백들은 스트립도 지워주지 못합니다. 스트립은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문장 왼쪽에 문장 시작하는 부분 문자열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쓸모없는 공백들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날 때 있는 쓸모없는 공백들 얘네들을 삭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립만 이용하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쓸모없는 공백들을 제거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왼쪽에 있는 것만 지우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러니까 문장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것만 지우겠다라고 하실 때는 left strip 문장 끝날 때 있는 것만 지우겠다라고 하실 때는 right strip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그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알려드렸고요. 사용하거나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들 좀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고 이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이 있어요. 아까 센터스 점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메서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메서드들이 있을까라고 찾으실 때는 변수 이름 점 하고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메서드 이름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문서를 보시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찾아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신가요?